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11월 14일 시행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예비 수험생들이 보거나 또는 수험생들이 보겠죠.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현대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시를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현대시를 접근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개념 정리는 꼭 하셔야 돼요. 개념이 약한 학생들은 시의 본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을 연결을 잘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등장하는 비유, 상징, 이미지, 시상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시적 화자의 태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EBS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EBS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인데 50만 명이 수험생이라고 할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작품들을 그 EBS 연계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볼까요? 그리 많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EBS 연계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꼼꼼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뒤에 가면 흐지부지. 꼭 시험은 어디서 나오죠? 뒤에서 출제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출제됐던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도 수능 특강이 아니고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결국 수능 특강 열심히 했는데 수능 완성은 이제 뭐 실전 문제니까 뭐 대충 한번 풀고 끝내지. 그럼 결국 안 풀었다. 그럼 이게 연계가 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혼자서 읽는 연습.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필기를 해서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 읽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시는 여러분들 일단 제목을 보고 대상을 찾아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시적 화자의 정서, 감정이나 그 다음에 태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 작가의 창작 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글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머릿속에 숙지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낯선 시가 나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편의 시를 한번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입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 뭐라고? 바람이 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대상으로 얘를 찾으면 돼요. 아, 바람이란 구체적인 대상이 있구나.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학은 구체적으로 씁니다. 구체적인 소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구체적인 소재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라고 하면 얘가 일단 중요한 대상이야. 그리고 시를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뭐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얘가 중요한 단어죠. 그죠? 바람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1년에서. 시적 화자는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의문을 품어요. 됐죠? 도대체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 거야? 몰라. 알았죠? 그리고 밑에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갑자기 바람에서 대상이 뭐로 바뀌어요? 자신의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바람이 결국 시적 화자의 괴로움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하죠? 자기의 괴로움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시적 화자가 서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지? 그래, 근데 내 괴로움에는 왜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떠올렸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윤동주가 자아성찰의 시인이다, 뭐 일제시대 때 시를 많이 썼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지금 과연 내 괴로움에는 왜 이유가 없을까 해서 자기의 내면의 괴로움에도 의문을 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바람 때문에 자기의 괴로움을 떠올려요. 내 괴로움은 이유가 없는데 왜 없을까? 해서 결국 자기의 괴로움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럼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괴로움의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괴롭지? 그래,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괴로운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괴로운가? 내가 누군가한테 버림받아서 괴로운가? 이런 원인을 찾아야지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사연에 가면 자기의 괴로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는데,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는데, 요거는 자기의 괴로움의 이유를 알려고 탐색하는 겁니다. 탐색을 한다는 건 자기를 계속 성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뭘까? 나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는데,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는데 왜 괴롭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이유를 탐색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결국 시적 화자는 바람은 자꾸 불어오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강물은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은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괴로움의 이유를 알려고 뭐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원래 매년 EBS 연기교재에 있는 문학작품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 본인들이 이제 시를 읽는 방법이나 또는 이해력을 좀 넓혀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나온 겁니다. 됐죠?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의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가 등장해도 여러분들 혼자 읽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수험생들은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읽어서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더 이해력을 넓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간단한 겁니다. 지금 화자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자기의 괴로움의 이유도 몰라요. 근데 이 괴로움의 이유를 알아야지 해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됐죠? 그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 정도의 상황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정도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바람이 불어. 근데 시적 화자는 갑자기 자기의 괴로움을 생각해. 근데 괴로움의 이유를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강물은 흐르고 바람은 부는데 그냥 언덕이나 반석 위에 서 있구나. 이 정도 상황만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람과 괴로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는 아주 쉽습니다. 사실 이 시는 EBS 연계교재에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능 시험에는 한 편은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하고 한 편은 낯선 시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대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새입니다. 그럼 얘가 대상이겠죠.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답니다. 나가지 못한대요.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왜?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서야 보이는 창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창살이 있네. 그리고 큰 몸뚱어리 때문에 결국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창살 사이의 간격과 큰 몸뚱어리 때문입니다. 뭐 얘네들이 장애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들어. 공기는 분명히 이 새장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새는 결국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공기하고 여러분이 새는 뭐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가시에서 강물은 흐르는데 언덕에 서 있는 거 대비 됐죠? 바람은 부는데 나는 반석 위에 돌 위에 딱 서 있는 거 알았죠? 그럼 이것도 대비 아닙니까? 바람은 지금 흘러 강물도 흘러 근데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대비죠. 이것도 대비입니다. 새는 분명히 새장 밖으로 못 나가요. 알았죠? 이유는 창살의 간격과 몸뚱어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기는 지금 드나들어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이 아주 슬픕니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결국 새는 창살의 간격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서 슬프고, 자기의 몸뚱어리가 너무 커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슬픕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뭡니까? 결국 새가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보면 넓게 힘차게 뻗은 날개가 있답니다. 어유, 새는 날개가 아주 멋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공기도 있어요. 날개도 있고 공기도 있으면 무슨 조건을 다 갖춘 겁니까? 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근데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기만 합니다. 병신이 됐네. 알았죠? 날지 못해요. 이해된 거죠? 그리고 뒤에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됐죠?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걸어서 다리가 아주 튼튼해졌어요.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계속 걷습니다.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습니다. 새장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않아요. 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새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자기의 기능을 못해요. 그럼 결국 자기의 본질적인 본질을 뭐한 거다? 자기의 나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닭처럼 모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비용실은 걷기만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알았죠? 이유는 뭐 때문에? 창살의 간격 때문에, 또 큰 몸뚱어리 때문에. 그럼 분명히 새는 날개가 있어요. 근데 걷기만 합니다. 새장 안에서. 결국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가 중요한 대상이죠. 그 새가 어떠한 새인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그래서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쫍니다. 이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결국 날지는 않고 새장 안에서 새장 창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그냥 부리로 쪼고만 있는 겁니다. 왜 쫄까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유는 새장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즐기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이 이겁니다. 아직도 벽은 아니야. 그래 이건 벽이 아니야.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됐죠? 그래 유리보다 더 환하게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잖아. 새장에서는. 그 다음에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는 고안된 공기가 있다. 얘는 지금 새장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새장 밖으로 날아가진 않고. 그래서 밑에 최첨단의 신소재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리로 바람을 쬐면서 최첨단의 부드러운 공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새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새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그냥 불어오는 바람을 즐기기만 하는 겁니다.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것을 포기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시하고 나시를 딱 비교하면 둘 다 무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의 시적 화자도 소극적. 됐죠? 나시의 새도 무슨적? 소극적. 이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나시는 정리하면 이거야. 새는 지금 새장에 있어요. 새장에는 창살의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새의 몸이 아주 뚱뚱해요. 그래서 새는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됐죠? 그리고 새는 결국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가 결국 제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새는 결국 새장에서 뭐만 즐기고 있는 겁니까? 바람만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바람만 즐기고 있다. 아주 소극적인 새입니다. 그러니까 새장 밖으로 날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선택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3번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표현. 여기까지 맞아요. 바람이 불려가는 건 피동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다. 바람이 불려간대요. 불어가는 게 아니고 불려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화자 자신도 결국 적극적이지 않다는 걸 나타낸 거죠. 화자가 무슨 적인 거죠?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겁니다. 화자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바람이 불려가는 이란 피동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피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하는 거. 알았죠? 근데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다? 이걸 끌어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바람이 불려간다는 피동표현을 써서 화자도 결국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암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을 통해 물음 형식을 통해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틀렸죠. 이 단어는 틀렸어요. 단정이라는 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지 물음을 통해서 본인이 의문을 품는 겁니다. 왜 도대체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라고 의문을 품는 거지 단정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과 슬퍼하는 일을 병치해서, 병치란 말은 나란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 라고 나란히 하여, 여기까지는 좋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불행이 시대의 무관심이 원인임을 암시해준다? 아니지요. 결국 이 병치를 통해서 화자는 결국 자기의 괴로움의 이유를 알 수 없음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로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게 그대로 나오길 바라는데 이건 진짜 올바른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아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축적하는 게 국어 공부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 이해와 함께 축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지 여러분 문제를 빨리 풀고 지문도 빨리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없다를 반복한 거 맞아요. 반복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내면 맞잖아요. 그죠? 자기의 괴로움, 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됐죠?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성하는 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게 답은 4번이 답입니다. 흐르는데 섰다. 지금 강물은 흐르는데 자기는 서 있대요. 이 둘이 대비된 거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죠?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의지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 이 둘을 대비해서 화자가 무슨적인 걸 나타낸 거예요? 소극적인 걸 나타낸 겁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대상을 정확하게 찾으면서 읽어라. 근데 가끔은 시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있죠. 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잘. 근데 그런 걸 그럼 몰라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를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문장들도 자꾸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상을 찾아서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44번은 뭘 얘기한 거냐면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기억 미음에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기와 바람인데 여기 지금 등장한 소재죠. 소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각되죠. 맞잖아요. 그죠? 바람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어주면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지각하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시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결국 이 소재의 뭐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시에서 이런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시적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기억에서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을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가 돼. 맞잖아요. 그죠? 이 바람 때문에 기억에서 바람 때문에 이 사람은 괴로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문제될 거 없죠? 결국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떠올린다. 니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이끄는 힘이다. 바람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부각한 거지 이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강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틀렸다. 알았죠? 여기서 바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시적 화자는 그냥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부각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디귿에서 자유롭게 청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가 있죠. 공기는 새하고 대비되어 있죠. 새처럼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죠. 맞죠? 공기는 자유롭게 오가는데 새는 결국은
세 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둘은 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기를 통해서 새에 처한 상황을 부각시킨 건 맞습니다. 날개를 힘껏 떠받쳐,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꾸 걷기만 하면서 결국 새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날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날개는 분명히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걸으면서 결국 새의 날개의 본질은 사라진 겁니다. 미음에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 있지요. 창살 사이로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결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뭐하는? 안주하고 그냥 현실만 즐기는, 알았죠? 그냥 새장 안에서 불어오는 그냥 공기만 즐기고 있는 그런 새의 모습을 여기에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소재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보기를 딱 보면 45번 문제. 감상 문제입니다. 꼭 나오는 문제죠. 어떤 학생들은 요새 보기를 읽고 시를 읽는 학생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시를 읽는데 자신이 없으면 이 보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 시를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새에서 세 장에 갇힌 새는요, 일상의 안온함, 길들여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됐죠? 알레고리란 말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하도록 잠재된 힘이 있어요. 열심히 걸어요. 충실하도록. 본질을 잃어갔어요. 날개 능력은 사라졌어요. 됐죠? 일상에 만족한다는 건 바람을 부리로 쪼고 있는 게 일상에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새장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즐기면서 결국은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 게 새다. 결국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추구하지 않는 현대인을 뜻하는 게 바로 김기택의 새라는 시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이겠고, 새는 현대인이네요. 그 다음에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요, 안온함과 억압성이 동시에 있죠. 그죠? 왜? 새장 안에서 불어오는 공기를 즐기면 안온한 공간이고, 알았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억압의 공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양가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닭처럼 날개를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예요. 알았죠? 성실한 생활을 해요. 하지만 결국 날개의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이게 결국 아이러니다. 됐죠? 새는 날개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걸어요. 성실해요. 근데 결국 날개의 본질은 잃어버렸다. 참 아이러니다. 새장의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걷는 새예요.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을 충실하다 보니까 충실이 아니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죠? 이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건 일상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됐죠? 그래서 결국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만족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해설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말들을 꼭 명심해서 수험생들은 시를 제대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방법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독서실이나 책상에서 공부해도 결국은 실전에서 써먹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거 잘 명심하시고 수험생들은 현대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꼭 머릿속에 숙지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글을 해설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